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유동성 계산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금 일부 관련된 작성하는 거, 그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 주는 교재 26쪽에 있는 출금 시 증빙서류 적정성 여부 판단하는,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출금 관련돼서 증빙서류 관련,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출금 시 작성하는 서류들, 그런 것들이 학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 진행에 앞서가지고요, 그 용어에 대한 설명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업무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 회사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고유 용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용어들이기도 하지만은 조금 이제 잘 모르고 있거나 또는 잘못 알고 있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좀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제. 결제 이것도 이제 한글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결제 아이고요. 이거는 결제 어이죠. 결제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결제 아입니다. 아이 어프로벌해서 이제 승인받는 걸 얘기를 해요. 결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결정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허가하거나 승인받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한테 결제를 받았다 라고 할 때 쓰는 게 결제입니다. 결제, I 결제. 그 다음에 또 결제라고 있죠. 대금 결제를 하였다. 대금 결제를 하였다. 돈 지급하는 거 얘기하죠. 돈이나 증권 따위를 주고받아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끝맺는 것을 결제하였다 얘기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런 얘기 하죠. 대금 지급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페이먼트, 그게 결제가 되겠습니다. 어입니다. 어이. 결제. 이게 보면은 이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많이 우리가 안 쓰는 단어니까, 말은 쓰지만 실제로 이제 글로 옮겨지지 않다 보니까, 공식적인 경우에도 이거 좀 잘못 쓰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사전으로 한번 찾아보고 그럴 필요가 있죠. 한국말 보면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은. 쓰는 게 좀 헷갈리는 스페링이 좀 틀리고 그런 게 있는데 그때 고쳐 나가고 사전으로 찾든지 아니면은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든지 해서 단어는 이제 또 올바르게 써야겠죠. 자, 결제와 결제. 이제 지금 이제 자금 관리 배우는 거니까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견적서란 말도 많이 나옵니다. 견적서 올려라. 견적 받아봤냐. 할 때. 그 견적서라고 하는 것.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경비를 미리 조목조목 세임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서류. 견적 얼마입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집에 이제 욕조를 고친다 그러면은, 화장실을 전체를 수리한다 그러면은, 욕조를 뜯어내고, 세면대도 바꾸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얼마가 들지 예상 못하죠. 그러면은, 그거 전문가한테 가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견적 좀 뽑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이제 크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부품 그런 거 뭘로 집어넣을 것인가를 보고 나서 뭐에 얼마 해서 얼마입니다라고 해서 금액을 알려주게 되죠. 그런 게 견적서가 되겠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경비를 미리 조목조목 세면서 구체적으로 밝힌 서류를 견적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경비, 구체적으로 밝힌 서류, 견적서.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는 거의 안 쓰는 말이에요. 기업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기업에서만. 지출 품위서. 말이 굉장히 어렵죠. 지출은 이제 현금 지출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품위서. 지출과 관련해서 옷 어른이나 상사에게 여쭈어 일어나기 위한 글. 이거 이제 국어사전에서 지금 정의를 내린 겁니다. 국어사전에서 갖고 온 말이에요. 윗사람에게 여쭈어서 의논하기 위한 걸 사전 승인을 받는 거예요. 사전 승인. 즉 회사에서는 이제 어느 부서에서 이제 돈을 지출할 일이 있겠죠. 좀 조그만 돈이 아니고 소액 결제 그런 게 아니고 법인카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물품을 구매한다든가 기계를 고친다든가 이제 돈이 미리 들 거로 예상이 돼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 부서에서 어떠한 일로 언제쯤 무슨 상황 때문에 얼마를 지출할 것 같습니다라고 미리 결제 맞는 거예요. 사전 승인을 받는 것. 그럴 때 이제 서류로 해서 올려야겠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지출 품위서 그렇게 합니다. 품위서, 지출 품위서.
사전에 무엇을 지출할 것 같습니다라고 사전에 결제받는 거예요. 사전에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승인받는 것 지출품의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제가 됐어요. 이제 뭐뭐 하기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라고 했더니, 그 시행해라라고 결제가 됐으면은, 실제로 이제 시행을 하겠죠. 실제로 와서 뭐 기계를 고치거나 물건을 사오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금을 지급해야겠죠. 그럴 때 승인받는 게, 그럴 때 결제받는 게 지출결의서입니다. 지출결의서. 의논하고 합의하여 결정한 사항을 정리한 글이란 문서. 지출과 관련된 거겠죠. 기업에서는. 대금 지급에 관련돼서 결제받는 것 지출결의서라고 얘기합니다. 대금 지급에 관련돼서 결제받는 것 지출결의서.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돈을 지급을 했어요. 물론 요즘은 이제 그 자동이체로 통장을 통해서 지급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돈을 지급을 했으면은 돈을 지급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돈을 받았다라는 그 증서를 받아야겠죠. 그거를 영수증이라고 합니다. 영수증. 돈이나 물건 따위를 제대로 받았다는 표시로 쓰는 증서, 영수증. 그럼 영수증 주고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영수증.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영수증. 돈을 받은 사람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은 사람이 나 돈 확실히 받았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무슨 이유로 얼마 받았습니다라고 써서 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뭐 내가 돈 받은 일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뭐 거짓말을 못 하게 되겠죠. 그런 증빙 서류가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할 주 내용이 영수증 관련된 거예요. 영수증, 지출 증빙, 영수증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제를 받는다 그랬죠. 결제. 승인받는 거. 그런데 이제 그 결제받는 중에 이제 전결이라는 말이 나와요. 전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돼요. 결제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에서 이제 내가 결제했다, 내가 승인했다 그 얘기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보면 이제 담당자가 있고요. 실제 일을 이제 행하는 직원이죠. 그 다음에 그 직원을 감독하는 위상사가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있고 과장, 부장, 그 다음에 뭐 이사, 사장 그렇게 있겠죠. 그래서 회사의 모든 일은 기본적으로 사장이 하겠죠. 사장님이 이제 뭐 이거 해라, 이거 해 라고 이제 승인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일을 다 사장이 승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작은 일들이 있겠죠. 금액이 적거나 일 자체가 뭐 경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거나 하는 거는 일일이 사장님이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과장이든지 부장이든지 해당 부서의 부장이 결정하든가 하면 되겠죠. 그럴 경우에 뭐 금액 얼마까지의 지출 또는 뭐 무슨 일에 대해서는 사장님까지 결제를 올리지 않고 부장님 선에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책임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사장님이 부장님한테 결정 권한을 준 거예요. 여기까지는 네가 결정해라 라고. 그럴 때 그 부장님이 하는 결제를 전결이라 한다. 전결. 그래서 결제란 보시면은 뭐 교재에도 나오지만은 담당 뭐 과장, 부장, 사장님 있으면은 부장님 선에서 거기에다가 전결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요. 한글로 전결 그렇게 찍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부장님이 의사결정을 한 거다. 사장님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전결이라고 얘기해요. 전결. 결제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결제권을 위임받았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사장님이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부장님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그걸 부장님이 결정하는 것을 전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수업에 관련된 용어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교재에서 이제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설명되는데 오히려 헷갈려요. 너무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해놓다 보니까. 그래서 개략적으로 이렇게 용어들을 좀 알아놓으시라고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결제하다, 결제, 승인받는 것, 결제는 대금 지급받는 것, 견적서, 견적받는 것, 어떤 일을 하는데 돈 얼마나 되는지 조목조목 따진 것, 견적서라고 그러고요. 지출품의서, 요거 지출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며칠 날 지출할 예정이니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지출품의서. 돈 지출했습니다. 이제 지출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지출결의서. 돈을 현금을 지급하고 나서가 아니고 이제 돈을 지급해야 되니까 허락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사전 승인, 요건 대금 지급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을 받았습니다라고 증빙을 받는 것 영수증. 그 다음에 전결, 위임받은 자, 결제를 위임받아서 하는 것, 그래서 결제를 확정짓는 것, 그거를 전결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 용어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교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6쪽에 되겠고요. 그래서 1번 출금의 규정과 순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금이 뭐고, 그 다음에 뭐 출금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품위서, 지출결의서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 나와 있는 대로 쭉 설명을 드릴게요. 출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출금. 현금 지급하는 거죠. 현금 지급하는 거. 현금을 받고 지급하는 거는 회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되게 회사에서는 이제 자금부 또는 뭐 회계관리부, 뭐 현금 출납부 그런 이제 부서를 두고 있거나 사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체로 그 부정의 소지가 굉장히 많죠. 사고가 일어나기 십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현금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서는 대개 이제 내부 관리 제도 그래가지고 현금에 대해서 부정이 일어나지 않게끔,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출납 업무 규정, 자금 관리 규정, 또는 현금 예금 관리 규정, 뭐 명칭은 어떻든 간에 현금에 대한 출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사원을 하나를 두는 게 아니고 둘이나 셋을 둬서 현금의 입금, 출금, 기록, 보관 뭐 그런 것들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업무를 하게끔 하고 있어요. 서로 크로스 체킹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금 출납에 대해서는 당일날 전부 다 그 상사한테 결제를 맡거나 뭐 하는 식으로 이렇게 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금의 순서예요. 뭐 돈 지급하는 거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각 부서는 지출품서를 통해서 지출의 필요성을 사전에 승인받는다. 돈 언제 어떻게 쓰겠습니다. 언제를 얼마 매입합니다. 기계에 뭐 수선합니다라고 이제 승인을 받고요. 그리고 그 승인받은 항목이 이제 실제 이제 지출이 돼야 될 상황이 나오면은 그러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정결권자, 뭐 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 승인을 받으면 이제 요 서류를 지출결의서를 회계부서에다 넘기겠죠. 그럼 회계부서에서 그쪽 거래처에다가 돈을 이체시켜 주겠죠. 아니면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이제 담당자한테 이제 그 영업사원이라든가 뭐 담당자한테 돈을 지급하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지급을 하고 나면은 뭐 영수증이라든가 세금계산서라든가 등등을 수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기록을 하겠죠. 전표를 작성하고 자금 지출 항목의 대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출금의 순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을 결제받고 그다음에 이제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물건을 사오든가 기계수를 했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그 지출 결의서를 끊고 그러면은 회계부서는 그 지출 결의서를 보고 대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최종적으로 수취한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출품에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세부적인 실제 내용입니다. 뭐 어떤 정의가 될 수가 있어요. 지출품에서는 다양한 품위서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계획서가 있겠죠. 이건 이제 돈 지급되는 거에 관련된 겁니다. 임금이나 대금 등 회사 비용의 지출에 관련하여 결제를 받기 위한 문서다. 회사 비용의 지출, 돈 지출하는 데 관련해서 결제를 받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돈 지출하는 게 다양하겠죠. 다양한데 모든 지출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뭐 지출품의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금액이 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인 통상적인 소액 자금의 지출은 사전에 통제가 가능한 예산 제도가 있고 그러니까 미리 뭐 부서별로 뭐 30만 원, 50만 원 주고 그 회사 내부에서 뭐 소모품 사고 하는 것들은 그냥 알아서 쓰라고 일일이 다 결제 맞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인카드를 지급을 해서 뭐 금액 얼마까지의 접대라든가 뭐 물품 구입이라든가 그거는 그 결제를 안 받고 품위서 작성을 안 하고 그냥 이루어진다. 그럴 때는 이제 지출품위서 작성을 생략을 한다. 그런데 뭐 원재료를 매입한다든가 상품을 매입한다든가 금액이 크겠죠 이거는. 그런 경우에는 지출품위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성 방법입니다. 자, 이건 이제 구체적인 서류가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지급처별로 작성을 한다. 지출품서 건별로 작성한다는 얘기예요. 건별로. 이제 우리 거래하는 곳이 A 거래처, B 거래처, C 거래처 있으면은 나는 하나의 부서고요. 거래처가 A, B, C 있으면은 각각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하니까 한꺼번에 뭐 여러 개 묶어서 하나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급 건별로, 지급처별로 작성하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전체 지급금액, 왜 사용하는가, 지급처, 계정 과목 등을 기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부 지출 내용, 뭐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금액 기록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고란에는 이거 언제 쓸 예정이다, 기록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가 돈 쓸 거니까 그 돈 쓰기 전에 이미 견적서 받았겠죠. 견적서. 그래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비교 견적서를 첨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견적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제로 나와 있는 건데 슬라이드로 볼까요? 자, 교재는 28쪽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이제 회사 업무에서는 이런 이제 서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류들이 여기서 나와 있는 거 당장 이제 견적서, 그 다음에 지출품에서 지출계서 나오는데, 그래서 서류를 작성도 해야 되지만은 작성하기 전에 일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서류를 볼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는 거는 이제 실제 회사 들어가서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거는 이제 기존에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은 미리 작성된 서류가 있고 선임들이 다 해놓은 게 있고 또 뭐 참고해서 하면 되니까 어려움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서류를 볼 줄 알면 되겠습니다. 견적서, 물건을 이제 얼마에 사겠다고 이제 금액이 얼마 들어간다고 그 계산 내역 뽑아놓은 거죠. 자, 보시면 견적서를 제출한 사람은 요 사람이 되고요. 주식회사 구리기계에서 제출을 했고, 견적서 받은 사람은 이게 되겠죠. 주식회사 국민. 지금 이 교재에서 이제 내가 된다. 내가 국민이고, 그 다음에 거래처 상대방이 주식회사 구리기계예요. 여기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 회사는 이제 뭐 강남구에 있고 사업자 등록하고 뭐 그렇습니다. 받은 날짜는 4월 14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견적받은 거는 우리 회사에서 지금 A라는 기계가 이제 수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다 연락을 한 거죠, 담당자가. 우리 기계 고쳐야 되는데 와서 이제 견적 좀 뽑아봐라, 고치는데 얼마 들는지. 여기 담당자가 와서 이제 쭉 살펴봤겠죠. 살펴보고 봤더니 기계 벨트 교체하는데 하나 교체하는데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모터 이건 수선이라고 되어 있죠, 뭐 교체는 아니고 그거 고치는데 50만 원. 그 다음에 볼트를 바꾸는데 20만 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 공급가액 부가세인데 합쳐서 포함된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170만 원이 든다라고 견적을 뽑아준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내가 받은 거예요. 국민요 담당자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결제를 올리는 거죠. 언제 기계를 고쳐야 되겠습니다라고 결제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품위서 작성은 4월 15일이고 그다음에 사용 목적은 1공장 A기계 수리다. 그다음에 지출 품목은 5월 10일 날 수선 예정이다. 지금 이제 견적받은 거는 4월 14일 날 받았는데 실제 기계 고칠 날짜는 이제 5월 10일 예정이라는 얘기예요.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지출 품위서를 작성을 합니다. 담당자가 작성을 하는 거죠. 담당자가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4월 15일 날 작성을 한 거죠. 견적받고 이제 그날 올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금액은 170만 원이고 그 다음에 170만 원을 어디다 쓸 거냐면은 1공장에 있는 A기계를 수리하려고 한다. 그리고 어디서 수리받으려고 그러냐 하면은 주식회사 구리기계로부터 수리받으려고 한다. 그리고 계정 과목은 이제 돈 지급하는 거니까 요 계정 과목은 수선비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가 있으니까 부가가치세 대금금 이제 매입세액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그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결제받는 겁니다. 지출품의서를 제출하니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써 있는 거죠. 아까 여기 견적 써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벨트 교체, 모터 수선, 볼트 교체. 그리고 비고란에는 이제 며칠 날 작업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지출품의서 올리면서 이 품의서 뒤에 그 견적서를 첨부했겠죠. 그리고 이제 담당자가 내 도장 찍고 팀장한테 올리면은 팀장도 확인해보고 도장 찍고 팀장이 가져가거나 아니면 이제 담당이 직접 이사한테 보고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사가 여기 대표이사는 사장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런 것까지는 뭐 금액 뭐 200만 원 이하, 뭐 500만 원 이하는 이사가 결제해라라고 이제 결정이 그 내부 규정이 있으면은 이사가 이거 확인해보고 전결이라고 찍는 거죠. 그럼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결제가 나면은 담당자는 구리기계에 연락을 해서 결제가 났으니까 와서 수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뭐 실무 상식 여기 보시면은
회사나 개인 사업자는 자금을 지출하기 전에 신중한 겸도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 금액 기준이나 항목 기준을 설정해 놓는 것이 좋다. 금액 얼마까지? 뭐 5만원, 10만원 뭐 큰 금액도 아닌데 전부 다 일일이 그 품위서 올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미리 정해 놓고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그냥 법인카드로 사업용카드로 지출하면 하는 게 훨씬 수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거래처가 많은 경우, 아니 거래가 많은 거래처인 경우에요. 특정한 거래하고 빈번하게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주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지급일자를 월 몇 번 정해놓는 것이 좋다. 그럼 이제 문서 관리도 줄이고 뭐 그런 데서 업무가 좀 수월하다는 얘기죠. 자주 거래가 있는 곳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출 품위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출결의서입니다. 지출결의서. 자, 교재 30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정의가 되겠습니다. 지출결의서. 회사에서 자금이 지출될 때 결정권자의 결재를 받기 위해서 작성을 한다. 비용이 지출될 때 결정권자의 결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계수리가 끝났으니까 대금을 지급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작성하는 게 지출결의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지출결의서와 지출품위서의 차이점.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여기 지출품위서 사전승인 받는 거고 지출결의서는 대금 지급에 대해서 결제받는 거고. 자,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서식은 뭐 지출품위서나 지출결의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어요. 만들어서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서식만 회사에서 업무에 관련된 서류에 관련된 서식만 또 제공해주는 회사도 있고요. 갖다 쓰면 되고 만들어 쓰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용만 들어가면 되니까. 뭐 이제 지출결의서 서식은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항은 똑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거 좀 건너뛰는데 지금 말로만 설명드리고 지출결의서 전 단계인 품위서는 어떤 물품을 구입하거나 지출해도 좋다고 승인을 받는 문서고 지출결의서는 품위서에서 승낙을 받은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결의서다. 요 첫 줄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지출결의서, 지출품위서. 품위서는 물건을 사도 된다라고 허락받는 거고 물건 사고 나서는 돈 지급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지출결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결의서 작성 방법은 이제 뭐 서식은 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록되는 내용은 똑같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작성 방법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결제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서란, 돈을 이제 사용하는 부서,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출금액 되어 있고, 제목, 내역, 적요, 비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표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조금 전에 이제 같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아까 이제 지출품에서 올렸죠, 이렇게.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제1공장의 총무 담당 사원 김성실은 A기계의 고정으로 지난 4월 15일 날 다음과 같은 지출품의서를 올렸다. 그리고 5월 2일 날 수선을 했어요. 5월 2일 날. 그리고 전자세금비란서를 받았고 격리 담당 한국인에게 경리 담당 자원에게 기기를 5일 날 고치고 이제 거래처로부터 세금비란서까지 받은 거예요. 외상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담당자한테 넘기고 돈을 지급해 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출 품위서하고 세금기란서하고 해서 갖다 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5월 23일 이제 격리 담당이죠. 이거는 이제 여기는 뭐 회사 이름이 좀 틀리게 됐네요. 아까는 군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좀 경신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쨌든 우리은행 통장에서 그 거래처 구리기계 통장으로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다. 돈을 이체시켜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결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결제를 받아가지고 24일 날 돈이 지급됐으니까 회계 처리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작성되는 지출결의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작성하는 거냐면은 돈을 지급하는 거니까 회계부서에서 작성하는 거예요. 회계부서에서. 기계를 고친 사람은 이쪽 부서가 되겠고요. 제1공장 그 담당이 되겠죠. 담당이 될 테고
이 사람이 이제 품위서 올려서 결제 맞고 기계를 고쳤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격리부서에다가 그 세금계산서를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고치고 품위서하고 해서 결제한 거 고쳤으니까 대금 지급해 주십시오 하고 올리면은, 그럼 이제 격리부서에서는 이거 지출계획서를 작성해갖고 위 상사의 결제를 받는 겁니다. 그게 지출계획서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내용 보시면은 돈 지출하는 거니까 돈 누가 썼다. 부서, 직책, 사원, 이 사람이 쓴 거다. 그리고 금액은 170만 원이다. 왜 썼는가 하면은 기계 수리했다. 그리고 계정 과목은 수선비로 회계 처리할 예정이다. 그리고 세부 내용은 이렇다. 이게 지금 견적서, 지출품위서, 지출계획서까지 똑같죠. 이렇게까지 작성을 하고 결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돈은 여기로 붙일 예정이다. 그 다음에 뭐를 첨부했냐면은 요거 지출계획서 하면서 지출품위서를 뒷면에 첨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팀장이든지 뭐 이사든지 담당 이사겠죠. 또는 부장님이든지 보면서 보고 이거 지난번에 결제한 거 됐구나 하고 해서 도장을 꽝 찍어주면은, 아니면 전결 도장을 찍어주면은 이제 회계 담당 부서는 통장을 여기서 우리 통장에서 이쪽 통장으로 돈을 이체시켜 주는 거죠. 170만 원을. 그리고 회계장부에다가 차변의 수선비, 대변의 뭐 보통예금 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대체전표까지도 되어 있어요. 대체전표도 이제 회계 처리하는 거니까 이것도 승인을 받습니다. 담당자가 쓰고, 그리고 이제 회계 처리했구나라고 이제 뭐 팀장이나 이제 책임자가 이제 도장을 찍는 거죠. 이거는 이제 회계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지출결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뭐 좀 실무적인 거지만은 좀 알아둬야 될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하고, 수취해서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증빙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제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적격 증빙을 안 받아도 되는데,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이 영수증이라도 꼭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다음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도 있죠.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계획서를 첨부해서 할 수 있다. 미리 지급하는 경우도 승인계획서를 받아놓거나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증빙을 어쨌든 받아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지출계획서는 이제 일단 회계부서에서 주로 하긴 하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회계부서에서 아니고 일반 부서에서도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부서 직원들도 작성 요령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지출계획서 자체는 그 사장님이나 또 이제 담당자, 우리 부장님이나 그런 사람이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알아야 되는 그런 기초 자료로도 활용이 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지출계획서 작성할 때 보시면은 이제 그 증빙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 교재 35쪽부터 44쪽까지 이제 그 샘플로 출납 업무 규정,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현금 예금 관리 규정, 회사마다 명칭은 틀려요. 현금 회계 규정, 이렇게 이제 샘플로 그 규정을 이렇게 예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교재를 한 번씩 그냥 보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증빙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